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여. 이게 이제 군사안보 동맹이다 그러면 상설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 상설기구가 운영될 수 있다.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네, 우선 첫째는 삼국 통합 MD 운영단. 이거 상설이죠. MD를 통합하자 그랬으니까 MD 통합 운영단이 거의 상설로 돌아갈 거라고요. 미 우주군이 한국에 파견 나와 있듯이. 그럼 한국과 미국은 이미 돼 있잖아. 그 다음 미국과 일본이 이미 돼 있거든. 그럼 둘 사이를 더 깊게 연결시키면 이게 상설기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칭 IPFF, 그러니까 삼국 다영역 합동군사훈련이 이게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대 훈련이니까 이 기획조정단이 상설로 존재해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이제 이 삼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훈련되게 참여하는 그 창구를 유엔군 사령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뭔가 돌아가면서 이게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IPFF 협조단 이렇게 되겠죠. 유엔군 사령부라는 조직 안에 IPFF 협조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 유엔사가 IPFF랑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사가 이 IPFF의 이제 초청 참여국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조직화해서 같이 조인시키는 그 이제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는 유엔세 전력 제공국,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지금 현재 15개국인데 5개국 더 들어가면 최소 50개국, 20개국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확대 초청 참여국이 이제 인도, 베트남, 전력 제공까지는 여기는 안 할 거예요.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러나, 우리도 가서 좀 같이 놀게요. 뭐, 좋지, why not?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래서 저는 유엔 사령부 깃발을 들었다 해서 U자를 넣었고요. 여기 면면을 보면 나토 국가들이 주축이에요. 그래서 N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과 직접적으로 엮이니까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왕창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나세안, 그 다음에 인도. 그래서 유나세안 인도가 될 거다 이거죠. 즉, 유엔 사령부 깃발을 든 유엔 사령부라는 창구를 통해서 나토, 아세안, 인도가 초청 참여국으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미일과 유나세안 인도가 같이 움직여? 이건 공포스러운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한미일 3국 군대죠. 그래서 창구를 유엔사를 쓴다고요. 그 초청 참여국의 이름을 유나세안 인도, 유엔 깃발을 든 나토 아세안 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따져보면 유엔사 전력 제공국, 이게 미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15개, 확대되면 20개 정도. 그 다음에 유엔사 초청 확대 참여국, 확대 초청한데, 그 인도, 베트남 등. 전력 제공국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 군사 파워면은 중국을 압살하죠. 압살해요. 눌러 죽여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일 하는 것 중에 중국은 겁질렸다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나토를 저는 까마득하게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아시아 나토를 만들고 있다. 웃기는 얘기예요. 나토는요, 외교판입니다. 나토랑 EU는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워낙 유럽이랑 멀리 떨어져서 있었고, 우리는 유럽의 그런 역사나 배경, 그 특질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엄청 잡아주긴 역사죠. 지난 이제 특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현대 문명 들어서서 뭐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던 데죠. 그래서 늙었어요. 이제 기운 빠진 이제 노령층이야, 실버야. 그 늙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나토의 목적, EU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은 숨겨진 목적 중에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러시아를 막는 거.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봤지만 그거 뭐 무기 긁어 모아서 지원하는 거 보면 간닥간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늙었어요. 늙으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 양놓은 이름이 나토고 EU입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 명은 한국, 미국, 일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을 쑥대밭으로 말 수 있는 군사 파워 및
중국을 경제 교수형에 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다라고요. 그래 유럽이 늙었지만 경제가 세니까 유럽을 끌어들여야 군사적으로는 유럽한테 크게 기대할 거 없어요. 위성 말고는. 그러나 유럽을 끌어들여야 중국을 야 너의 경제 목졸라 죽일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만 따지면 미국 유럽 사령부 유컴이라고 부르죠. 그거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걸 인도파시픽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인도파시픽컴이 유컴보다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주1 미군과 주한 미군을 합치면 한 8만 명 나오는데 이게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의 규모와 동일합니다. 한 8만 명 돼요.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묻고 나서 한 2만 명 더 파견해서 한 10만 명으로 올라가 있는데 평소에 한 8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유럽에는 그게 없는데 이쪽에는 뭐예요? 태평양이 크니까 하와이와 괌에 그게 문의는 본토군이지. 본국에서 근무하는 군인인데 그 사람들이 본국 근무하는 사람들이냐고. 인도 태평양 전담군이잖아요. 하와이 괌이.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대형 전진기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괌 같은데 아마 가족이랑 군속까지 하면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될걸요. 15, 16만 명. 굉장히 큽니다. 하와이는 그거보다 더 크고.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군, 일본 자유대 합치면 이게 한 80만 가까이 되는데, 무슨 이렇게 원정하는 능력, 그러니까 무슨 뭐 탈레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탈레반 지역 같은 데 가서 작전하는 능력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총력전 스타일로 진짜 전쟁 붙었을 때 능력 그것만 가지면 비핵 전력으로 한국, 일본 두 개 합쳐놓은 게 유럽 나토군 전체보다 훨씬 셀걸요. 우리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전쟁 들어가고 아니 요번에 폴란드가 뭐 거기 유럽 폴란드 죄송합니다. 요번에 군사 퍼레이드 했잖아요. 8월 15일 날 국군의 날 폴란드 국군의 날에 그거 이제 해외 신문이 해외 언론 보도하는 거 보면 폴란드가 8월 15일 날 유럽에서 보기 힘든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벌쳐서 군사적 근육을 아이언 펌핑하면서 잘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제목이에요. 전부 프랑스 방송, 뭐 독일 방송 다 제목들이 그래. 그래서 저는 야 뭐가 나왔어? 무기가 별거 안 나왔어. 로이터 통신에서 소개한 무기가 5가지인데 3개가 한국 무기고 2개가 미국 무기예요. K2, K9, FA50 로이터 통신이 소개. 미국 무기 아브람스, 하이마스. 천문은 아직 이제 가동 안 하고 있으니까 도착은 했는데. 별것도 없어 무기에. 그 몇 명이야 규모가? 2,000명이요. 우리 옛날에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한 10,000명 정도는 행진 안 했나? 제 느낌에 10,000명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를 두고 사상 최대의 퍼레이드로 근육을 자랑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좀 웃기죠. 약간 보고 있으면 우리처럼 생명 내놓고서 맡겨놓고 있는 입장님 70년 넘도록 조금 허망하지. 장난하나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토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모욕입니다. 행여 그런 기사 보면 이거 모르네. 나토는 외교판이요. EU가 외교판이듯이. 저기 옛날에 혈기 좋았을 때 지들끼리 엄청 잡아주기던 나라들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거 다 엮어가지고 지들끼리 못 싸우게 하면서 바깥에 대충 소련 러시아 좀 맞게 해주는 그리고 실제 무력은 미국이 다 가서 하니까 트럼프가 야, 그건 너희 너무하잖아. 너희 잘 사는 나라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다 저기 그거 하고 있어. 다 무임승차야. 이러고서 울었던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독일 같으면은 저기 무기가 없어가지고 훈련하는데 그 나무 깎고 빗자루 가지고 총이라 그러고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엔사를 창구로 뭐 나토, 아세안, 인도가 전부 유나세안 인도 초청 참여국으로 한 20여 개국이 들러붙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은 러시아는 이게 자원과 식량과 에너지가 있어서 경제 제재의 대상이지만 중국은 경제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손보게 되면 경제 교수형의 대상이에요. 경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트워크가. 그리고
삼국 군사안보 동맹체 보세요. 다른 데는 초청 참여국이야. 뭐 깊게 논의할 게 없어. 단지 이제 위성 같은 거 많이 운영하는 나라,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그 위성 그거 북한 좀 잘 챙겨가지고 같이 네트워킹해서 쉐어링 합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토로 모아주고 그게 정보가 이제 이 삼국 그 합동 MD로 같이 연결되고 해서 이제 이제 중국과 북한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의사결정 누가 하는데 한미일 세 개 나라가 해서 합시다 하면 하는 거야. 즉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고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 뭐 아시아 나토가 만들어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토는요 요양원 이름이라니까요. 치매 요양원 이름이에요. 나토는 이유도 진짜 살벌한 군사력과 그 살기, 그 필사의 각오 이런 걸로 딱 들어가면 거기는 치매 요양원이에요. 호스피스 나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나 참 우리나라 기자들 뭘 몰라 진짜로.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군사고요. 이게 이상하게 군사 말고 딴 얘기가 잔뜩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선 이제 차세대 무선통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두면 이제 개방형 무선 접근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무선통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5G, beyond 5G, 5G 이후에. 그걸 한미일 3국이 주도하겠다 그래요. 여기 보면 Trilateral Cooperation on Open Radio Access Network. 개방형 RAN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차세대 무선통신 표준을 Open RAN이라 그래요. 개방형 RAN이라고. 개방형 RAN의 표준을 한미일 3국이 정해 나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무선통신 장비 시장이요. 그 전에 프랑스의 알카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노던 텔리콤이나 미국의 루센트 테크놀로지는 AT&T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의 에릭슨 이런 데들이 통신 장비들의 이제 그거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스코, 유선 통신에 그런 데들이 통신 장비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꽃 중에 꽃이에요. 예. 근데 그거 다 이제 힘 못 써. 그리고 나서 화웨이가 뻑 치고 들어온 거라. 그래서 화웨이 5G 장비로 다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G라는 게 그 진짜로 다 깔리면 정말 자동차 자율주행도부터 모든 걸 다 5G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다 내주는 게 되잖아. 근데 여기에 맞설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꿋꿋하게 5G 장비랑 삐걱버걱 하면서 중국에 몰리기 전에 삐걱버걱 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해온 것이 내가 진짜 저거 삼성전자 정말 고맙게 생각해. 삼성전자하고 그걸 뒷받침한 한국의 대전 애트리예요. 전자통신연구원. 네. 그 둘이 그리고 이제 제품으로 나타난 건 삼성전자 제품이죠. 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사를 쉽게 간 거예요. A사 레이더를. 왜 그러냐면 저게 그 이동통신 무선통신 할 때 저게 지라갈륨 그러니까 그 GAN이라 그러죠. 그 칩을 쓴다고요. 저게 똑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선통신을 신호를 밖으로 내보내고 수신하고 RX-TX 똑같다고. 기본은. 달라지는 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지. 통신에선 그걸 글자나 약속된 대로 쉽게 해석하죠. 글자나 음성으로. 여기서는 이게 비행기야 새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땅에다 대고 때렸는데 이게 땅에서 반사되어서 나온 신호야? 아니면은 거기 위를 샥 지나가고 있는 순항미사일 신호야? 거기를 샥 지나가고 있는 비행기 전투기 신호야? 이거 몇 년 안 돼요. 한 40년도 안 돼요. 40년? 1980년대부터니까 80년대. 예. 그러니까 40여 년. 뭐냐면은 제가 비행기를 높이 몰고 있는데
땅으로 레이더를 쏴가지고 쏘는 상태에서 저보다 아래에서 지나가고 있는 적 전투기를 식별하고 조준할 수 있는 게 생긴 게, 그 노하우가 생긴 게 한 40여 년밖에 안 돼요. 그전엔 레이더는 다 공중만 봐야 돼. 땅으로 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땅에서 나오는 반사하고 샥 지나가는 적 전투기에서 나오는 반사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 걸 하려면 뭐 펄스 무슨 신호에다가 무슨 도플러 효과 계산하고 복잡해요. 그걸 못했다고 그전엔. 수학적으로는 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뭐 진공관 아니면 하나가 요만한 뭐 트랜지스터인데 그거 가지고 그거 계산하는 시스템을 못 만들죠. 비행기 안에. 수학적 논리는 있어도. 그래서 그게 80년대 초에 아마 그 칩이나 이런 쪽에, 칩이 군사용에 먼저 왔잖아요. PC는 나중에요. 칩은. 군수가 민수로 왔고 지금은 민수가 군사를 끌고 가는 형태죠. 삼성전자 애트리에 질화갈륨 칩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A사 레이더를 쉽게 간 거예요. 민수가 군사를 그냥 끌고 간다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차세대 무선통신 표준안을 한미일 우리 셋끼리 대충 만들자. 그리고 유럽에 되게 얘기하면 거기 뭐 업체들 다 죽었는데 따라오지. 이 소리에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A와 I에 관한 국제관리체제를 한미일 3국이 주도하자. 우리 3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한 최첨단 AI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AI에 관한 국제관리체제를 형성하고 이거를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보하는 데에 3국이 기여합니다. 이런 얘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쉬운 문서가 아니더라고. 읽고도, 야,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갈라가지고 이걸 요령 있게 설명을 드리지? 머리가 꼬이더라니까요. 예, 좋지도 않은 머리가. 경제안보와 기술보호 당연히 나오죠.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대화가 이미 2차례나 열렸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공동성명에. 여기는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한 공급망 회복력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기술 보안, 기술 표준, 에너지 안보, 바이오텍, 핵심 광물, 제약, AI, 양자 컴퓨팅, 과학 연구 등에서 경제 안보를 해야 된다. 기술 안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술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국을 엄청 패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말은 규정이 안 되는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공보 시스템. 아니 어떤 나쁜 놈이 그거 교란해. 중국이네. 우리 요소수까지 교란하니까.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누가 어떤 나쁜 놈이 경제적 강압을 칼로 써. 중국이네. 뭐 갈륨 생산 안 한다고. 뭐 생산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신총공강, 이거 제가 번역한 게 RISE, 신속 총체적 공급망 강화,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 Chain Enhancement, 신총공강 체제를 만든다. 공급망을 자꾸 교란해야 돼서 그거를 강화하는, 신속하게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체제 만든다. 뭐 때문에 그래? 중국이 사고치니까. 첨단 기술을 보호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한국, 일본의 기술을 지키면서 동시에 한국, 일본에서 기술 배반이 일어나는 걸 감시하겠다. 이거가 들어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걸 또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만 들으면은 무슨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거를 집에도 안 가고 뭐 군복 입고 그냥 근무하면서 그냥 연구 개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번역할 땐 조금 의역해 줘야 돼요. 혁신기술 유출 단속 기동 타격단이에요. 그 미국의 그 조직이 한국 같으면 이게 이제 국정원이랑 검찰이랑 관계가 있겠죠. 국정원, 검찰, 또 일본도 비슷한 게 있겠죠. 그거랑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공장 그거 빼갖고 그 반도체 우리나라 1인자인가 2인자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 했잖아. 본인은 잡아떼고 있지만 증거는 줄줄이 나오지. 어쩌면 그게 미국의 바로 이 DTSF가 줬을지 몰라요.
근데 중국으로 가는 걸 그걸 차단하고 그걸 감독을 하다 보면 한국 안에서 이상한 기업이 중국이랑 밀거래하는 거, 그걸 또 감시할 수가 있잖아. 또 한국이나 일본도 중국에 대한 망이 많으니까 미국 기업이 배신 때리고서 중국이랑 밀거래하는 거, 그걸 한국이나 일본 소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서로 간에 자기 것도 관리하고 남의 것도 지켜주고 이런 체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다음 중국에 대해서 군사기술, 이중기술 차단한다. 듀얼 퍼포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중 목적 기술. 그건 이제 민수와 군수 둘 한꺼번에 사용되는 기술이죠.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놀란 게 이런 건데, 이과, 우리가 흔히, 야, 너 문과야, 이과야. 아, 너 문돌이구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이과를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 STEM이라고 부릅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 다음에 Mathematics. 그러니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그렇게 불러요. STEM, STEM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삼국에 STM 동맹 맺자는 거예요. 이과 동맹. 우리나라 이제 이과 전공하시는 분들 인생 노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미일 이과 동맹 맺재요. 여기 보면 다 문과 출신인데, 다 문돌이들인데, 셋 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삼국의 국립연구소들 사이의 협력. 삼국의 공동 R&D 확대. 삼국의 인적 교류 확대 등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삼국의 공동보조를 강화한다. 이 같은 노력을 STEM, 이과 전체,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전체 모든 분야에 대해 추진한다. 그냥 한솥밥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말 자체는 You will bolster combined and collaborati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ing by pursuing new trilateral national labs cooperation. 그러니까 국가 연구소들 다 한꺼번에 어우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And expanding trilateral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R&D를 또 어우러지게 하겠다, 삼국이. 그리고 personnel exchanges, 인적 자원 교류, particularly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ectors. 특히 이과 영역에 있어서, STEM 영역에 있어서. 네,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 모이면 이게 좀 뭐 하자는 초식이야?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일단 인구가 5억이고 세 나라 다 이게 빵빵한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절실한 니즈를 가진 최강 3국이 뭐 미국은 바로 옆은 아니지만 절실한 니즈를 가진 최강 3국이 중국 제압 과업에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8월 18일 이전까지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관념을 다 버려야 돼. 다시 계산 돌려야 돼. 리셋해야 돼. 리셋 geopolitical calculation이에요. 지정학 계산의 리셋이에요. 모든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도, 사우디, 터키 등 리틀 헤게몬 게임하는 나라들. 동네 골목대장 하겠다고. 리틀 헤게몬, 작은 패권 국가 게임하는 데거든요. 그 패권 국가를 헤게몬이라 그럽니다. 헤게몬이 그러면은 패권이고. 여기서 보세요. 야, 이거 줄 똑바로 서야지. 이거 함부로 까불다가 골로 가겠네. 이 생각하죠. 그 다음에 UAE,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게 특징들이 뭐냐면 중국에 섰다가 미국에 섰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UAE는 미군 기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중국에 기지 내준다고 기지 짓다가 작년 말에 불과 한 8개월 전에 미국에 야 너희 정신 나갔냐? 아니요. 앉아. 기지 지금 짓던 거 건설 스톱해놓은 상태 정도. 카타르는 뭐 내놓은 친중파 디글디글하고. 그게 뭐 멋있는 거지 뭐. 자기들 그게 개념 있고 진보적이고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들 나름대로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은 또 소심해갖고 겁질려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여긴 사우디 특히 무서워하고. 예.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국가 가면 뭐 솔로몬은 뭐 중국 공안 시스템 다 들어오겠다 그러고 다 내주겠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친중 반중 둘로 갈려 있잖아요. 그 조그만 태평양 섬나라들이.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열받아 있고. 프랑스 마크롱 그러잖아. 야, 너희 저기 타이완 쳐들어가도 그거 우리 비즈니스 아니야. 야, 프랑스 남의 집 불구경이지.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일. 독일 6개월 전만 해도 저기 물티폴라 독일어 발음으로 영어 발음으로 멀티폴라 다극체제 그거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뮌헨 안보회 연설에서